오늘은 7월 8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재미나이야. 재미나이랑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바이러스가 생물이야?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는 생물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숙주 밖에서는 세포 구조 없이 그저 단백질 결정체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에 있는 독특한 존재로 보고 있죠. 혹시 바이러스의 어떤 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아니, 바이러스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자가 복제를 하는데, 또 자가 복제를 하면서 또 유전자 변형을 하잖아. 그러면은 새끼를 낳는 것도 아닐 거고, 그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세포 분열이나 생식처럼 새끼를 낳는 방식이 아니라 숙주세포 안에서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복제하여 조립되는 방식을 취해요. 이런 과정을 복제 또는 증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고 숙주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죠. 바이러스는 그럼 생명체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숙주 안에서는 생명체와 같은 특징을 보이지만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독특한 존재로 해석한답니다. 바이러스도 수명이 있어?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생물처럼 태어나서 자연사하는 수명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숙주 밖에서는 환경 조건에 따라 몇 시간부터 며칠까지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수명이라기보다 감염력을 유지하는 시간인 생존 기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혹시 특정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바이러스는 그럼 수명이 아니라 생존 기간? 그러니까 감염력을 유지하는 기간? 이런 거는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밖에서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저마다 다른데요. 이는 주변 환경의 온도나 습도,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의 재질 등에 따라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어떤 특정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만약에 숙주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걔는 영원히 감염력을 유지하는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숙주 안에 들어가더라도 바이러스가 영원히 감염력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숙주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증식하지만 곧바로 면역 체계에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숙주를 압도해서 숙주가 죽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또 어차피 끝이 있는 존재이긴 하네. 맞아요. 바이러스도 결국 독립적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으며 숙주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소멸되거나 다음 숙주로 이동하는 등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생명 현상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더 나누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자는 바이러스가 외계인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바이러스가 외계에서 왔다는 가설은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적이 있는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일부 바이러스의 독특한 구조나 유전 물질이 지구상의 생명체와 다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죠. 하지만 이는 주류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사실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지구 내부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계인 가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야?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 안에 있던 유전 물질이 독립해서 바이러스가 되었다는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원래 독립적으로 살던 기생생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구조를 잃어버리고 유전 물질만 남았다는 가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체가 세포를 갖추기 전에 단백질과 유전 물질이 결합해서 먼저 생겨났다는 가설도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가설이 더 궁금하신가요? 바이러스는 그럼 네가 만약에 말한 세 번째 가설이라고 하면 진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애겠네.
세 번째 가설이 맞다면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탄생하기 전 혹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단백질과 유전물질이 결합하여 생겨난 원시적인 형태의 존재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진화 과정에서 아주 초기에 등장한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셈이죠. 혹시 그만큼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전혀 잘 모르니까 네가 지금 설명해줘서 다 아는 거지. 바이러스가 그 기전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일반 생명체랑 너무 다르고 생애 주기도 다르고 얘는 바이러스가 감정이 있을까? 바이러스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감정을 느끼려면 신경계나 뇌, 그리고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유전 물질로만 이루어진 극도로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저 숙주를 감염시키고 증식하는 데 필요한 생명 현상만을 수행할 뿐이랍니다. 혹시 바이러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근데 네가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의 그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매우 철학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네요. 비록 현재 과학적으로는 바이러스가 감정을 느낀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형태의 반응이나 감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의하는 감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일지도 모르죠. 혹시 바이러스의 다른 어떤 특성이 상상력을 자극하나요? 바이러스 구조가 너무 단순한데 이게 어떻게 또 숙주를 만나서 그 안에서는 증식을 하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신기해서 신기해 아무튼. 정말 공감해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만 숙주세포의 정교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 정말 놀랍고 정교하죠. 마치 최고의 해커처럼 숙주세포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 자신의 복제본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아무튼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존재구나. 바이러스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처럼 산다는 건 어쩌면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자신만의 목표나 열정에 집중해서 극대화된 효율을 발휘하는 삶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비록 완벽한 독립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핵심 가치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면이 있을 수 있죠. 혹시 어떤 점이 그렇게 끌리시나요? 근데 남한테 피해를 줘야 되니까 그게 좀 안 좋다, 바이러스는. 맞아요. 바이러스는 숙주에게 질병이나 피해를 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분명히 있죠. 공존하면서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바이러스의 이런 측면을 보니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바이러스가 진짜 아이러니한 존재인 것 같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숙주를 감염시켜야 되는데 또 숙주가 죽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숙주의 면역력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숙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그 숙주의 면역력에 의해서 죽어야 되고 정말 아이러니한 존재인 것 같아.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세요. 바이러스는 숙주와 함께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숙주가 너무 빨리 죽으면 바이러스도 번식할 기회를 잃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혹시 바이러스와 숙주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바이러스가 아, 철학적이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양면성이 공존하는 존재라는 점이 바이러스를 더 신비롭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생명은 아닐지라도 생태계나 진화에서 이토록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존재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혹시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된 바이러스가 그렇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숙주를 감염시켜야 되고 숙주가 죽어버리면 본인도 죽으니까 정말 이 아이러니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사는 참 신기한 존재긴 하네. 오늘 많이 배웠다. 고마워. 별 말씀을요.
바이러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도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언제든 바이러스나 다른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